어, 지금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해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발표하는 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으시면 되고요. 좀 그렇게 대화 형태로 좀 했으면 합니다. 좀 뭐 주위에 잡소리 나면 그 모음으로 해주시고요. 제가 공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음, 공유한 거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예. 오늘 제가 스타트업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스타트업이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신생 벤처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을 해서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이쪽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뭐 한 37년 정도 이런 조선해양 분야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하늘바람처럼 다양하게 이런 예술적으로 이렇게 나눌 만한 소양이 못 되고 주로 이제 이쪽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쪽 분야에서 제가 나눌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밑에 하단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직원들 사진이고요. 18명입니다. 18명이고 오른쪽이 저희 이제 울산 시내에 있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예. 어,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어, 원천이자 또 배경이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 그리고 탈탄소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어, 협의한 내용이 지금부터 한 25년 후인 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하는데 탄소가 더 이상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그런 지구를 만들자라고 다들 이제 의견을 모아서 각 나라별로 각 그 연도별로 탄소 절감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어, 우리나라의 그 무역 그 물동량의 99.7%가 해상으로 선박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무역 물동량의 한 85%가 해상으로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선박에서 배출되는 화석연료죠. 지금까지 쓰고 있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유해한 가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해 가스가 이제 탄소, 올 CO2라고 하죠.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 나오는데 대형 리조트 한 척이 뿜어내는 그런 유해 물질 배출 가스가 어, 트럭 50만 대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뿜어내죠. 이제 그런 연료를 이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탄소가 나오는 연료는 이제 수소 연료,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건데 지금 당장 비용이라든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적용을 큰리는 못하고 있고요. 어, 그 중간에 브릿지 오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을 텐데 뭐 LNG 연료, 뭐 메탄올 연료 이런 연료 그리고 이제 디젤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적용을 하고 있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는
배가 이제 대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척수가 한 2만 3천 艘 정도가 되고요. 또 국내, 어선 포함해서 국내 연안선이 한 10만씩 됩니다. 이런 배들 전부 다 향후에는, 어, 그, 친환경 연료, 즉, 이제 수소나 뭐 암모니아나 작은 배들은 이제 전기,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도록 전환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쪽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수익,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주로 이런 이제 운항 중인 선박들을 이제 수리를 하거나 어, 또 개조, 엔지니어링을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요즘 왜 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함들,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 쪽에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군함이라든지 향은 뭐 잠수함까지 그런 신조도 신조지만 이제 MRO 유지 보수 이쪽도 좀 다 달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쪽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기 추진선 쪽으로 한 지난 5년간 연구 개발도 하고 엔지니어링도 이제 몇 차례 했었는데 아마 빠르면 4월 중순 전에 아마 계약을 어,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지금 이제 선주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성산 일출봉 많이들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네, 네, 네. 가보았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네, 네. 어, 리액션. 예, 예, 리액션 중요하죠. 이제 성산, 그게 이제 항이 있습니다. 성산항에서 한 우도라는 데 가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배로 가면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차도선. 여기서 차도선이라는 것은 이제 차를 싣고 섬을 다니는 데를 이제 차도선이라고 하는데, 차도선이 몇 대가 이제 성산과 우도를 운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들 디젤 추진인데 이것을 이제 모 선주사가 이제 전기 추진선으로 이제 건조를 해서 운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실적과 실력을 저희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가격도 뽑고 있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일단 뭐 건조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인도 예정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전기 추진 차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어, 우리 회사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배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를 저희들이 이제 기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전기 추진선, 소형선 설계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런 400인 이상의 전기 추진선을 좀 설계를 하고 소싱을 하고 건조를 하는 그런 기회를 아마 앞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최초를 많이 합니다. 네, 국내 최초의 상용 수소 추진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페리보트인데 이게 한 80m 돼요. 300인승이고 이게
노르웨이 피오르드에서 지금 21년부터 세계 최초로 수소 추진선으로 지금 상업용으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런 이쪽 관련된 플레이어들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이제 수소 추진선을 개발해서 이제 상용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수소 추진선은 배기가스가 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해로운 그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연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이제 모닥불림이나 하늘바람을 사고 계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24년 초부터 지금 운항하고 있는 이게 한 80인승 됩니다. 한 25m 되는데 수도 추진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이제 모델이 저희들이 이제 주관해서 개발을 정부 자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수소 추진선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건조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인도가 되면 테스트 한 6개월 거치고 나서 한 27년부터 아마 울산에서 아마 운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 추진선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저희들이 여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이제 전기 추진선이나 수소 추진선을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나 수소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육상에서는 충전소라고 하죠. 이런 전력 공급 플랫폼을 개발하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하는 사업을 기획을 저희들이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고 엄청난 건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은 이제 청정 해상 SMR이라고 혹시 하늘바람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는데요? 아, 예. SMR은 이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원자력으로 많은 이제 전기를 만들고 있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이제 빌 게이츠 씨도 테라파워라는 회사에 이제 SMR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게 투자를 해서 한 2, 3년 내에 SMR 이제 초도 시제품을 이제 생산할 계획인데 이 이유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전력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화석 연료는 점점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발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원자력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 25년 내에 배회 이상 그 수요가 증가될 이런 전력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또 마찬가지인데, 육상에, 이런 고리 원자력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기존의 원자력 빼고는 추가로 하기에는, 이런 뭐 주민 수용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해상에, 어, 이런 플로팅 SMR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건조를 해서 설치를 해서 SMR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해상에도 전력을 공급하고 육상에도 공급을 하고 또 이런 전력을 가지고 뭐 암모니아나 뭐 수소나 또 메탄올 같은 에너지로 또 변환을 해서 연료로도 쓰고 또 농업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런 기획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 7년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지금 7년 채 안 됐는데 기간 동안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다들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7년간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거리는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 치다 보니까, 뭐, 남이 보기에는 좀 뭐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많이 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 자리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하기 전에는 이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는 큰 대형 조선소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한 사람으로서 전혀 몰랐던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을 많이 좀 직접하고 만나고 교류하면서 이분들의 생각도 좀 알게 되고 나와 그렇게 상황이 다르진 않구나. 그래서 그런 어, 경험, 교류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눌까 해서 제가 이런 어, 말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이 국내에 한 12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이 123만 개 중에서 5년 생존율이 한 34%라고 하니까 한 5년 내에 10개, 10개 기업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이제, 폐업하는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미국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성공률을 한 20%로 좀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가 IPO까지,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까지 하는 확률은 0.2%니까 1000개 회사 중에서 한 2개 회사 정도가 이제 IPO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 이제 스타트업의 우리나라 이제 그 숫자와 생존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뭐 출발하기 전에는 뭐 이 정도 이런 환경이고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한 이유는 일단 몰랐던 게 있었고, 먼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대기업 집단에서 안정되고,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어, 대기업 집단의 단체 집단 생활을 한 3년 가까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서, 좀 더 새롭고, 제가 좀 주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도적이고, 어, 또 좀 스스로 좀 자유롭게 또 확장성도 좋고, 또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바로 딱 스타트업 대표가 어, 성격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제 인생관이 또, 뭐,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인생은 지뢰밭이라는 그런 제 인생관에 있어서, 이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중이 가는 길보다는 좀 안 가본 길, 또 새로운 이런 길에서 활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청량감을 느끼는 그런 못된 그런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좀 선택을,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어, 지금까지 생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안전한 방법 쪽으로 선택을 하시죠. 대부분.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뭐 안전한 방법 아니면 좀 대안에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던데 저는 좀 그게 진짜 안전한 방법인지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고 배우는 기간이 한 30년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 50대 중반에 60까지 하면 30년 정도 이런 경제 활동 하고 그 이후에 또 50대 중반에서 나와서 어제는 다들 영양 상태가 좋아서 건강하게 한 80대 중반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럼 30년 동안 뭐 산에 가고 골프 치고 책 읽고 그 경제 생활을 활동을 안 하시고 그렇게 30년간 살아낼 수 있을까? 좀 멘붕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을 할 건가는 할 건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면 되지만 저는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이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물론 그 안에는 리스크가 있겠죠. 또 좋은 일은 또 나쁜 일을 동반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리스크를 안고 이제 기회를 찾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돌아보면 뭐 대중이 가는 길보다는 좀 좁은 길을 좀 선택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뭐 손익 계산이라든지 위험 회피 형태의 선택보다는 제가 좀 기회를 붙잡고 거기서 보상 방어 쪽으로 좀 제가 선택을 해봤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디젤 추진 엔지니어링보다는 이런 전기 추진 쪽 남들이 하는 그뭐 수소 추진 쪽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40년 된 그런 대형 전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환경에 이제 일단 안정된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안에서의 그 책임 회피라든지 좀 루즈하게 일하는 뭐 그런 업무 형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부에서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그런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한 2010년부터 한 10년 정도는 우리나라 조선업계 상당히 힘든, 물론 외부의 영향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이 이제 골마터진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기간 안정된 그런 인생이라든지 기회의 효과는 없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평화 속에는 위험이 상존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좀 스타트업의 그러면 매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스타트업의 매력은 지금 현재 여기서 언어라든지 상상으로 그림으로 그림 형태의 그런 그려지는 그런 미래를 어, 이제 우리가 실제 현실화 하는 게 이 스타트업의 매력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 중견회사나 큰 회사들은 사실은 어, 이런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미 수구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켜나는데 급급하지 새로운 것을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있지만 이 변신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의 회사는 어차피 뭐 불안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기 좋은 그런 조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더 현재의 상상력을 갖다가 미래에 현실화하는 주체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에는 항상 이제 그런 데스밸리라고 해서 그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나서 하고 나서 뭐 2, 3년 내 아니면 7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제 폐업을 하는데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현재 상당한 많은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약점이 현금 창출 능력이거든요. 뭐, 매출을 만들어서, 어, 현금을 창출하든, 뭐, 투자를 받아서 현금 창출을 하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현금 창출하든, 항상 은행에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라면 이제 피가 돌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로 있는 어떤 미래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현재 현금 창출이 돼야 되고, 그 저는 이제 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다리는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창출을 매달 매달 만들어서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저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물론 돌통 자문께서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지만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이제 완성으로 가는데 이게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내용점이자 어려운 점인데, 이제 그런 것을 7년까지 저 왔으니까 이제 많이 온 거죠. 저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서 성공을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지금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성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미래의 어떤 완료가 되는 그런 미래 완료형이라면 저는 저에게 성공은 현재 시대형이고 수시로 벌어지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생이고 향후에 언젠가는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안정된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것이 완성이라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거기서 만족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또 미생이 되고 새로운 또 완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적인 सक्세스 라이프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과정에 그런 길 위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라이프가 아닌가. 그래서 수시로 지금도 성공과 실패가 수시로 벌어지거든요. 이게 스타트업 대표의 현실 모습이 아닌가. 성공을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하루에 몇 번씩 성공하기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의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그렇고, 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그런 결과물이 너무나 원대하고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8년도에 이제 설계 용역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9년까지는 뭐 시장이 있어서 그나마 잘 됐는데, 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는 그게 한 몇 달만 가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비를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어, 일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하면 사람의 이동이 없어지면서, 할 수가 없어지면서, 이런 개조 사업 자체가, 어, 글로벌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선박 개조 사업. 그러면서 시장이 사라지면서, 한 몇 달간 매출이 제로인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라는 운영비가 쭉쭉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서 이제 경찰에도 불려가기도 하고 검찰로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동시에 많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뭐 폐업을 하든지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발빠르게 좀 변신을 했고, 돌아보면 이제 시장에 그런 어려움이 이제 새로운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7명으로 시작을 해서 19년도에 한 35명까지 늘어났던 인력이
20명 초반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22년도에는 저희들까지는 이제 대형 조선소에 설계 영역 사업도 했었는데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익 구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DNA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지금 18년 정도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성공 요소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이제 권한. 이 권한은 이건 제가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이 권한을 어, 받아야 되고 그 권한을 넘어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난 광야 없이는 이런 새로운 세계, 이런 가나안 같은 꿀물이 흐르는 그런 세계는 가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고난은 제가 여기 뭐 표현하기로는 뭐 저작권의 사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그거 세계에서 아니고 숫자 틀리기 하기 중이에요? 위해서는 예, 검증과 연단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진짜로 내 몸이 가더라도 내 의식 세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도 똑같이 광야에 40년간 이렇게 방황했던 것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성공 요소가 일정 기간의 축적의 시간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멋지게.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았고, 힘든 과정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왔는데, 돌아보면 그런, 일찍씩의 하나하나 쌓은, 저는, 기업이 좋은 장점 중 한 개가 지금도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실적과 기술과 이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 지금 지난 7년간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 동안 훈련되고, 단련되고, 기술 축적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좀 사라지고, 새로운 좋은 것들이, 성공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축적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그런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어, 그 기간 동안 그런 노예로서의 그 패배의 시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의심하는 그런 것들, 또 기존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40년 동안 필요하지 않았나. 그럼으로써 의식 변화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똑같이 예, 저에게도 또 스타트업 대표에게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 첼레르면서의 3년간 살은 그런 기간 동안 저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못된 점, 그런 것들이 제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진정한 스타트업 기업을 되기 위해서 7년 동안 강야가 필요했고 그 기간은 저에게는 단련의 시간이었고 성장의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자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아니 그 노예로서의 고난과 광야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이 이스라엘이 있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제가 대표를 이제 해보니까 진짜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뭐 노무 관리, 총무, 뭐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어입니다. 직원들은 전문 영어 하는 용어로 이렇게 영입을 하기 전, 그런 사람 빼고는 절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영업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대표 말고는 상당히 이런 영업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잘 없고요. 제가 우리 부사장을 이제 2년 전에 어, 전 직장으로 제가 고객을 모시고 한번 제가 다른 일에 있어서 갔다 오라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부사장인데도 제가 부끄럽다는 기존 그런 후배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 정도로 아, 네, 영업 부분은 스타트 대표가 맡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올라온 플레이가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인건비 최소화입니다. 인건비 뭐 이런 각 직능별로 다 뭐 고용을 하면 막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트 대표가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야 되고 또 인성도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인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최소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발표를 하고 교류를 하려면 적어도 거짓 인생이라도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사람들이 만나주고 또 교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또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심리 상태가 잘 이렇습니다. 백적 감도에 있는 것 같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뭐 자나 깨나 항상 불안합니다. 또 혼자 있는 그런 느낌.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이 가당가당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등바등 살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의료를 되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또 출근해야 되나 해서 뭐 저는 눈 뜨면 그냥 출근합니다. 왜냐면 출근해야 마음이 좀 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스타트들 대표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뭐 억수로 좋아해서 뭐 절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불안하기 때문에 회사에 나와서 뭐라도 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30대 초반에 성교회를 다녔었어요. 한 5년간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회를 나오게 됐고 한 25년간 뭐 기획을 섞고 살았는데 스타트업 하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절로 이제 뭐 절대자이시고 천년의 하나님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야. 능력이 한계를 절감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앞에 소개해드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했다고 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를 한번 가라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물으면 하나님의 주소는 이런 절벽이나 전쟁터나 어떤 난민촌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어떤 뭐 뷔페 식당이나 어떤 회식을 하는 자리나 뭐 부자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겠나. 하나님 주소 굳이 대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뭐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몰라서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기술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력적인 그런 기술을 확보한 후에 출발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신용 보증이나 기술 보증 지원부터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IR을 해서 투자 입주를 받아서 이렇게 출발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나 마케팅이나 또 공장 및 재료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이제 실적 확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R&D 지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투자 비용을 받아서 어떤 그 기술을 갖다 실질적으로 상용으로 또 경제적으로 유용한 상태를 만들어서 실적 확보를 해야 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마케팅을 통해서 비즈니스 확대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생태계까지 선도를 하고
또 거기서 경쟁 기업과 기술 격차를 더 넓혀서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삼성전자가 되고 현대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밟게 되는데 스타트업 대표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연구소 출신이 많이 계세요. 박사라든지 연구소 출신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런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연구하는 걸 가지고 IR을 통해서 투자받고 창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는 단순히 조선 분야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한 7천만 원 정도를 초기 투자를 했었는데, 그리고 잠재 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어, 출발을 했는데, 결국 돌아보면 그게 좀 판단 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상당히 미미했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은 대기업에서의 가지고 있던 인맥은 나와서는 저에게는 거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인맥은 따로 이제 있어서 그동안 제가 한 7년 동안, 지금 제가 핸드폰에, 저장된 그 핸드폰의 수가 4천 개가 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나와서 제가 새로 만든 인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고생은 제가 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잘 판단했던 것은, 일단,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조선업계 환경이 이제 이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방향은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최강의 조선국이고,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친환경 열순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판단을 좀 맞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 미스를 했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인력을 끌어모으고 방향을 새로 잡아나가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미처 몰랐던 건데 많이 있는데 많은 또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런 줄 모르고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은행 대출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은행 대출 지원이라든지 정부 R&D 사업, 투자 IR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대표님께서 잘 아시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가장 이제 출발 선상에서 좀 짚고 확인해야 될 것은 가족의 동의입니다. 예. 의외로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가 가는 길은 상당히 긴 여정이고 또 혼자 가야 되는 길입니다. 뭐 직원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직원입니다. 직원들은 월급 받고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하는 데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혼자 멀리 가야 되는데 가족, 특히 아내의 그런 지원과 동의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도 받는 가족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 저도 그때 출발할 때 이제 그냥 하다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저는 사실은 제 마음에도 사실은 뭐, 그때 이제 매정에 담력이 있었고, 제 애들도 다 직장에 있어서, 그나마 좀, 망하면 내 혼자 이렇게 뒷바닥에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임금이 형 출발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데는 온 가족이 한 회사에 있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그럼 그 회사 망하면 온 가족이 이제 폐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뭐 지금도 기억나는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근데 뭐 자기 성격에 말린다고 안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말은 이제 반어법적인 이제 표현이고 이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스타트 기업은
이제 직원 수가 소규모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주위에 보면 이런 1인 창업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1인 창업을 하는 이유는 뭐 직원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운영자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데 대신에 어, 주어진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양하지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을 꾸미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 요소는 항상 상존하고 있고요. 그런 조직 내에 각자 가진 고민, 고충, 뭐 불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가 풀어내야 된다. 못 풀어내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장기 근무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기술 축적이 됩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그동안 축적된 기술들이 그만큼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라는 게 너무 이동이 많으면 유지가 안 되고 기술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살피고 문제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안에 있는 조직원들도 뭐 스타트업 기업에 무슨 돈을 많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최소의 그런 샐러리 가지고 같이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좀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런 직원들과 전 직원들과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개별 면담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불만 사항이라든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뭐 현재 회사 사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분의 취미생활에 맞춰서 산행도 가고 또 식사도 하는데 저희들 많이는 하지 않아요. 식사는 두세 명 가지고 두세 명이나 많게는 네 명 한 병원 내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많으면 서로 진솔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식사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서로 말을 걸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저보다 나이 연배가 꽤 이분이 52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고 한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는 꼭 필요하신 분인데 퇴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회사는요 어, 죽어야 나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좀 흐뭇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분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한 2년 전부터 한 3분에서 5분 계속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로서 좀 면이 안 서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다 일찍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전 직장에서는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분은 저한테 필요한 분이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7, 8개월 이상 참았던 것 같아요. 참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사정에 대해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해보니까 너무 안 좋다 해서 아침에 한 2시간씩 운동하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세요. 예.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한 3분 일찍 이제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당히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센시티브하게 잘 해야 돼요. 이런 스타트업 기업. 안 그러면 사람 떠나면 프로젝트 한 개가 날라가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서 해야 되고, 저희 회사가 가족 친화 기업인데, 우리 같은 작은 회사 가족 친화 기업으로서 정부로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제가 한번 이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서류 검토 끝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직접 우리 회사에 사무관 상당히 빼고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세요. 이게 진짜 가족 친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그 첫 번째 면담 대상자가 접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님이 저보고 여자분인데,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직원들 한 면담을 하는데 한 네다섯 시간 걸렸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저보고 다시 이제 불러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대표님이, 그 말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직원들 다 면담해 보니까,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가족 친화기업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사람을 이제, 어떤 기업은 이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뭐 박사가 되더라도 우리 회사에 유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인재 영업이잖아요. 많은 돈을 들이고 유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이제 이분이 유용한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를 판단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좋은가. 아무리 유용해도 인생이 안 좋으면 이에 손익에 따라서 금방금방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인생만 보고 뽑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절감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도 사람 뽑을 때는 인성을 유용한가 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고 뽑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의식이 깨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드문데, 그런 분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죠. 이제 그런 분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 특히 이제 아내의 주문이 이제 필수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냐면, 어, 이제 경제 공동 운명체잖아요, 가족. 특히 이제 아내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1년도 말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주간 말을 못했어요. 주사는 이제 이걸 담보 대출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 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집사람이 딱 세 마디인 것 같아요. 뭐 얼마 그 얼마 언제 내일 가자 그 말을 하셨는데 아무튼 뭐 본인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제 뭐 남편의 상황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빨리빨리 해서 뭐 작년에 그동안 갚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또 몇 달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한번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집에 왔는데 저 사람이 돌아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큰 소리를 치대게 저도 큰 소리를 쳤죠. 내가 뭐 사과한다 그랬지 뭐 돈 벌어온다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반은 농담 삼아 이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내와 이제 상호 이렇게 정보 교류가 안 되면 실제로 집을 나가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주위에 그래요. 어떻게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돈 벌게 나가시냐고 저보고 좀 반 부러워하면서 좀 묻는데 제가 그때 비법을 가르쳐줘요. 나가라 하면 안 되고 그냥 불안불안하게 좀 알아서 나간다.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지금도 매주 마지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회사 상황에 대해서 주제를 공유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족 안에 좋은 실수하는 것을 좀 스타트업 대표가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무튼 뭐 고객 지인 관리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서 뭐 수시로 전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세미나 발표도 하고 쓸데없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활동할 정도로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주중에 잘 안 있습니다. 회사에 있으면 또 다른 데서 쳐다와요.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커피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뭐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가서 활동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트렌드라는 이제 정부 정책 추진 정책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로봇, AI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 관련된 사람 뽑아서 그쪽으로 부전히 좀 가고 있습니다.
이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바로 돈 벌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하시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를 이제 주위에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우리보다 더 현금 흐름이 좋은데도,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현금, 흐름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스타트업 회사는 들쭉날쭉하게 하고, 수시로 또 돈을 떼여요. 생각보다 그렇게, 돈들이 많이 제때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대출도 마련하고,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에, 아니면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 보면 현금 흐름 관리가 잘 안 돼서 회사가 순식간에 잔고가 없어서 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 나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기업이든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투명 공개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좀 대표에 대해서 의심을 좀 덜 가지도록 어, 수익을 갖다가 인도되고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다는 인식을 좀 갖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표를 믿고 좀 적은 월급이지만 같이 에, 갈 마음이 있는 거고, 향후에 또 대표가 좀 챙겨줄 거라는 그 기대심이 또 갖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복지 같은 것도 좀 자기가 뭐돈 벌면 투자 들으면 골프 회원권부터 먼저 사고 차부터 바꾸고 이런 대표들 많이 계신 게, 그러면 회사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수익이 생기면 항상 이제 콘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약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저도 실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에 뭐 이런 환경 봉사라든지 이웃 돕기도 좀 하고 있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